나온 내용들을 너희들 걸로 조금 잘 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한번 들은 게 너희들이 공부한 게 아니잖아, 그치? 수업 들은 건 들은 거고 너희들이 이제 복습하는 건 아예 별개의 얘기야, 알아? 그리고 그 본인이 복습하는 거, 자습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인 거지. 그리고 거기서 실력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장이라도 해석을 더 해보는 게 너희들의 영어 실력을 높이는 거란 말이야.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그 단어 하나 외우는 거, 문장 하나 해석하는 거, 그리고 문법 하나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하나 푸는 거를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하나가 쌓이는 게 곧 공부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습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너희가 따라오게 되면서 시험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그 눈을 기르기 위해서 지문을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 뭐 지난번에 이제 강의 보니까 뭐 좀 지엽적으로 보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너무 지엽적으로 글을 읽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계속 나는 오답으로 이끌기 때문에. 자, 35번.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들어가 봅시다. 흐름이라 그러잖아. 흐름. 그쵸? 여기서 중요한 이 발문의 포인트가 플로우잖아. 플로우. 그치? 흐름이라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디에 주안점이 있는 거냐면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어떤 주제의식에 있겠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그 주제의식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겠죠. 그리고 그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의혹이 들 거고요. 그리고 그 강조를 뭐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결국 반복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접근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뭐 해석 잘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 다시 말하지만 최대가 3등급밖에 안 된다고. 2등급을 못 치고 올라가 방법론이 형성이 안 되니까. 선생님 때는 상대평가에서 더더욱 어려웠지. 그래도 뭐 지금은 이제 이 절대평가다 보니까 나만 잘하면 끝나니까 그래도 80점 이상은 내가 뭐 겁나 막 양치게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런 사고방식, 흐름은 플로우다. 그리고 그 플로우는 주제의식에 담겨있다. 그리고 그 주제의식은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무조건 주장글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어떤 글의 중심 생각이 있다면 중심 어떤 논지가 있다고 본다면은 그 중심 논지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논리적인 구조는 결국 여기서. 그리고 사실 플러스 알파로 내가 많이 쓰진 않지만 인과관계가 있긴 하죠. 너희들 이제 6년 전에 선배들 가르칠 때는 이 세 가지 요법으로 내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인과관계 실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얘기를 안 하게 됐어. 대조하고 반복이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Any new resource. 이거는 이제 이태리어야. example 그라치야. 근데 사실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예시야, 예시. 알겠죠? 그래서 any new resource, a new airport, a new mall, a race opens with people benefiting individually by sharing a common resource. 예시가 또 뭐가 있대요? The city or state budget. city, 도시나 또는 어떤 국가의 예산. budget은 예산이니까. 자, 구문 분석은 굳이 안 하긴 했는데 자, 첫 번째 문장 아까 누가 마지막으로 했어? 그냥 다시 건우부터 한번 해석해보자. 뭐 해석, 그러니까 해석도 해석인데 직역하는 해석 말고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도 상관은 없어. 어떻게 풀어요? 그냥 뭐 풀어서 해석하는 게 안 되면 그냥 얘기해서 해석해도 돼. 직역해서.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자원은 항상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는 일반적인 자원으로 공유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커먼이 얘들한테 일반적인이라기보다는 공통된, 그죠? 공통 자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통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자원들은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시험에서 이제 글을 읽으면서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키워드가 나와야지, 그렇죠? 공통 자원, common resource, 알겠어요? 그래서 common resource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딱 떠올라야 돼. 어떤 글을 전체를 봤을 때 그 글의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또는 중요한 문장이 보여야 되는 것처럼 한 문장을 읽었을 때는 그 문장에서 주요 키워드가 눈에 보여야 돼. 글 읽기 방식이 원래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common resource가 중요한 거고 또 새로운 자원도 중요하긴 하겠죠. resource란 단어가 그냥 반복이 되고 있잖아, 대놓고. 그래서 자원은 열려 있다. 여기까지 봐줘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common resource는 오픈되어 있다.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계속 읽어봐야죠. Soon, at some point, the amount of traffic grows too large for the commons to support.는 가연이가 한번 해석해볼까? 나중에 같은 지점에서 그러니까 같은 지점이 아니라 이게 same이 아니라 some이잖아. 아, 그럼. 어떤 지점에서 어떤 시점에 이렇게 쓰면 되죠. 어떤 시점에 네. 그 많은 많은 양? 많은이라는 뜻은 없는데 아향 양, 그렇죠? 그리고 뭐의 양? 교통 교통량, 교통량이고. 교통량 어. 증가 어. 크게 자, 여기서 이거 혹시 for the commons to support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된다, 어떤 문법적인 구조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투투? 뭐 그것도 있네. 그래서 too large for the commons to support. 근데 그렇지, 이게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for the commons에서 얘가 commons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 support가 의미상 동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to기 때문에 여기서 to support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까지도 포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문에 대해서는 조금 평소에 숙지할 필요가 있죠. 이 문장은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좀 구문 분석을 해주자면 soon, 곧, at some poin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점에 전면구가 되는 거죠. 어떤 시점에 the amount of traffic까지가 주어가 되고 gross 일형식 동사죠. 그 다음에 too large 같은 경우에는 부사가 되는 거고 for the commons 전면구죠. to support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 구문 분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어떻게 돼? 곧 어떤 시점에 교통량이 증가한 교통량이 too large 뭐예요? 너무 많이 증가한다. 증가 공통 아까 말했던 commons는 여기서 지금 큰 따옴표로 얘기하고 있잖아. common resource를 대신 맡고 있는 거야. 얘가 공통 자원인 거야. 알겠어? 공통 자원이 support 뭐야? 지지하기에는. 알겠어? 그러니까 공통 자원이 지지하기에는 교통량이 너무 증가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트래픽이 나오잖아, 얘들아. 갑자기 교통이 왜 나와, 얘들아?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mount of traffic은 사용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트래픽이 증가한다. 어떤 서버의 트래픽이 증가한다. 그 얘기는 뭐야? 서버의 사용자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저런 표현 정도는 조금 이제는 AI 시대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 너무 사용자가 늘어나서 그 공통자원이 그거를 다 이렇게 지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파악한 사람과 파악하지 않은 사람의 영어 실력 차이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느 정도 결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랬어? 공통 자원은 원래 열려 있다 그랬는데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는 트래픽이 너무 증가하니까 오픈되어 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diminish 되는 거죠? diminish가 뭐야? 줄어드는 거죠? 알겠어요? 이 공통 자원이 줄어들었다 이런 뉘앙스라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심 논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공통 자원의 줄어듦,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볼 수는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35번과 같은 흐름 플로우 문제는 1번 이전에 나오는 이 문장들 속에서 우리가 이 글이 어떤 중심 논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포착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거기서 플로우가 나오는 거잖아. 그거를 왜 안 봐? 그냥 나는 막 읽고 가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렇게 띡 고를 거야? 아니잖아. 그게 뭐 하는 거야? 뭐 무슨 무슨 장터 놀러 갔어? 어디 뭐 야시장 갔어? 야시장 가가지고 원하는 물건 있으면 고르는 그런 문제야? 그게 아니잖아. 그치? 야시장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문제인 거야?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뢰찾기 게임 아니야? 지뢰찾기 게임? 쉽게 말해서 너희 컴퓨터에서 지뢰찾기 게임 해봤지? 지뢰찾기 게임 안 해봤어? 지뢰찾기 게임 이렇게 해보면은 되게 신중하게 눌러야 되잖아. 뭐 하나 잘못 고르면 싹 터져버리잖아. 근데 그런 거야. 지금 너희들이 여기서 문제 중에서 선택지 뭐 하나 띡 잘못 선택하다 터져버리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야시장 가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무슨 주전부리 고르는 그런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지뢰찾기 게임처럼 여기 첫 번째 1번 앞에 나온 문장들 속에서 어떤 공통 내용이래. 중요한 중심 논지가 들어있는지를 잘 선별해내야 한다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수술하듯이. 그렇죠? 사람 목숨 수술하는 느낌으로. 진짜로 그래. 정교해야 돼. 그래서 계속 들어가 봅시다. 대조 반복 구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자, traffic jams. 그러니까 선생님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석을 시키고 너희들이 논리를 얼마나 이해한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내가 자세하게 이 문제풀이 방식을 계속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많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하나하나를 풀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The traffic jams, overcrowding, and overuse lessen the benefits of the common resource for everyone, the threat of the commons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진우가 한번 해석해보자. 트래픽 잼스 그냥 그 교통 체증이라고 교통체중. 교통 체증 군중 인구 과밀. 인구 과밀 그리고 어휘력 좀 늘리세요. 네. 너희들이 다 영어 실력이 그 등급이 안 올라가는 그 토대는 뭔 줄 알아? 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농사를 지어, 농사를 얘들아. 농사를 지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해? 솔직히 토양이 제일 중요해. 토양이 비옥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토양의 영양분이 다 메말라 있으면 거기서 벼가 자라겠냐? 절대 안 자란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어디냐 무슨 뭐 하와이가 아니냐? 아무튼 무슨 막 되게 바닷가 이런 데서 농사가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왜?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 염분이 많은 영양분들을 다 침범한단 말이야. 뭐 내가 그런 걸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영양학을 전공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걸 영어로 비유하자면 너희들이 여기다 농사를 막 잘 지어가지고 나무도 키우고 뭐 나무는 키우지 않겠지만 벼도 기르고 뭐 여러 가지 막 사과도 나무도 키우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토양이 비옥해야 된다고. 그럼 영어의 토양의 비옥도는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야? 너희들의 어휘 실력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 어휘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여기다가 무슨 거대한 무슨 집을 짓고 빌딩을 짓고 싶어도 아무 짝에도 의미가 없어요. 알겠어요? 딱 단어 하나에 딱딱딱딱 계속 막혀버리잖아. 그거 어떻게 영어 할 건데? 제발 집에 가서 니들이 해야 되는 가장 영순위의 공부는 뭐야? 선생님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첩을 하나 사가서 그거를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옆에는 영 단어를 쓰고 옆에는 한글 단어로 써가지고 그거를 계속 기록해가지고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었다고.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하면 장점이 뭐냐면 내가 한 지문에서 몰랐던 단어가 다른 지문에서 또 나와. 그러면은 내가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봤던 단어인데 또 모르네. 그 앞에 넘어가 봐야지. 또 나왔던 거였구나. 뭐 예를 들면은 responsibility. 이거 책임이었지. 근데 또 나왔네. 또 모르네. responsibility 뭐였지? 앞에 넘어가 볼까? 책임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자동 반복 학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해야 되는 영어 공부는 뭐 거창한 게 아니야. 뭐부터 해야 돼? 집에 가서 여기 지문 뜯어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 단어들부터 다 하나하나. 너희 피크 뭔지 알아? 피크 뭐야? 절정. 절정에 달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 또 여기서 뭐 모르는 게 또 뭐가 있을까? degeneration 뭐야? destruction 뭐야? destruction. 설계? 파괴잖아, 파괴. 그러니까 이것 봐. destruction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럼 뭐야? 집에 가서 겸손하게 내가 영어에 있어서 아직도 단어를 진짜 존나 모르는구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복습을 진짜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그 구문 분석하고 단어도 보고 전체적인 흐름도 봐보고 논리도 따져보고 그래 정답이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10지문만 해봐라. 진짜 하루 동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나 안 붙나. 너희들 10지문 그렇게 하루 동안 해본 적 있어? 빠삭하게 분석해본 적 있어? 혼자서? 물론 학기 중에 어렵겠지. 이제 방학이잖아. 그죠?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방학이잖아. 그럼 이제 방학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해봐란 말이야 이제는. 영어 실력 늘려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3, 4, 3, 4, 3, 4, 3, 5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등고를 만족하고 살래? 그건 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안 그래? 열받지 않아? 내가 맨날 영어 공부하고 학원 오고 하는데 3, 4, 5에서 머무르고 있는 게 열받지 않아? 1, 2등급 좀 치고 가자. 가능하단 말이야. 왜 그게 어렵다 생각해? 왜 안 되는 거야? 어휘부터 공부가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알았어? 내가 잔소리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너희는 이제 잔소리 안 하면 안 되는 나이야. 자, traffic jams, overcrowding, and overuse lessen the benefit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진우 해석할 차례였죠? 자, 계속해볼까? 그러니까 인구 과밀, overuse는 뭐야? 남용. 은 그 공통자원의 그 이익을 공통자원의 이익을 줄이는 남용. 엥? 네? 얘 레슨은 그냥 동사입니다. 동사. 권원 남용은 그 공통자원의 이익을 줄인다. 그 이득을 줄인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이익을. 우리 모두를 위한 공통 자원의 이익을 줄인다. 네네. 그리고 그게 뭐래요? 단어죠. tragedy. 트레지디. 트레지디가 뭐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비극. 진짜 큰일 났다 너희들. 그래서 tragedy of the commons. 진짜 너희들 등급이 안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어휘야. 나 진짜 어휘 내가 지금 한 수업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로 하고 있거든. 나 지금 좀 열받아가지고 200개, 300개로 늘려버릴 수도 있어. 진짜 적당히 집에 가서 공부도 해. 진짜. 알겠어? 내가 이제 웃으면서 약간 얘기하지만 진짜 열받아. 단어 공부 왜 안 하는 거야 진짜. 더 해야 돼. 물론 가인은 열심히 요즘에 내가 내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tragedy of the commons는 뭐예요? 저거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tragedy of the commons. 그래서 1번 판단해보자. 얘들아 1번은 지금 중심 논지가 뭐였어? 공통 자원의 줄어듦이었죠? 1번은 그 흐름에 맞아요? 어긋나요? 맞아요. 정확히 들어봤잖아. 그죠? 정확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렇게 딱 픽스를 해놨잖아.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풀려면은 옆에다가 키워드 같은 것들을 한글이나 영어로 이런 식으로 써놔봐. 알겠죠? 도움이 됩니다. 그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자기만의 기준이. 살면서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늘 우리만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자, 2번. If the new resource cannot be expanded or provided with additional space, it becomes a problem and you cannot solve the problem on your own in isolation from your fellow drivers or workers or competing users. 는 건우 차례인가? 건우 해석해볼까요? 이거 구문 분석 좀 필요하지 않겠니? 괜찮아? 그냥 해? 뭐 어렵진 않아 사실은. 간단하게만 분석해보자면 if the new resource cannot be expanded provided with additional space까지가 하나의 접속사 절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with additional space는 전면구가 되고요. 요즘에 내가 구문 분석을 좀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실효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너희들한테 니들이 복습을 많이 안 하니까. 아닌가? 그래서 it becomes a problem. 그리고 and you 주어, 그다음에 cannot solve 동사, the problem 목적어, 그다음에 on your on은 너 스스로 전면구 in isolation from your fellow drivers or workers or competing users. competing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사죠. 경쟁하고 있는 사용자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여하튼간에 이 부분 이제 건우가 해석을 한번 해줘 볼까요? 만약 새로운 자원이 확장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장소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 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너의 동료 운전하는 사람이나 같이 걷는 사람이나 경쟁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서. 그치.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을 했고 우리가 지금 이 공통 자원에 대한 사용자 수가 너무 늘어남으로써 자원이 부족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새로운 자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이 문제를 너 혼자서 그리고 너는 그 문제를 이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가지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이 사람 그 얘기는 봐봐. 여기서도 지금 cannot solve라고 하는 부정어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사실 모든 부정어를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닌데 한 번씩 내가 글이 잘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이렇게 꺾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무슨 얘기야?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가지고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이 그래,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같이 해결할 수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같이 뭐를 해결해? 자원이 부족한 거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논지라면 이번은 전체 흐름상 어긋나는 거니 아니면 이어지고 있는 거니? 이어지고 있는 거지. 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야. 뭐 줄어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줄어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된다는 얘기도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이번도 흐름상 크게 어긋나는 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The total activity on these new resources keeps increasing and so does individual activity. But if the dynamic of common use and overuse continues too long, both begin to fall after a peak, leading to a crash. 자, 이 문장 분석 한 번 좀 도와줄게요.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total activity on this new resource가 주어가 되는 전면구로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그다음에 keep ing는 그냥 동사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and 접속사 so does 구문이 나오죠. 자, so does는 뭐예요? 도치 구문이 되는 거죠. 이것도 또한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does가 함축하고 있는 동사는 keep increasing을 함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individual activity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겠죠. 동사 주어가 됐습니다. But 접속부사 if 접속사 the dynamic of common use and overuse가 주어가 되는 거죠. dynamic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역동성이죠. 그리고 continuous가 동사가 되는 거고 too long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both가 이제 그 주어, begin 동사, to for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after a peak는 전면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leading to a crash. 여기서 leading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leading to a crash. 그래서 여기 if 절은 여기까지네. long까지. 그러니까 분석을 한번 해봤어. 이 실효성이 요즘에 높지 않다는 걸 내가 좀 느끼고 있어서 너희들이 이제 해석할 때는 좀 도움이 되겠지. 자, 어쨌든 분석 다 끝났고 이거는 가연이 차례죠. 가연이 한번 준비되면 해석해 보시고 모르는 단어 물어보고. 전체 활동 이러한 새로운 자원의 전체 활동 모든 활동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자원에 관련된 여기서 오늘 뭐뭐와 관련된 일을 했게 됩니다. 그런 활동이 전체적인 활동이 어떻게? 활동이 네. 증가하고 소다스는 무슨 뜻이야? 그리고 소다스는 얘들아 소다스는 뭐야? 뭐뭐도 또한 그러다 이런 뜻이? 뭐뭐도 그러하다. 개인의 활동 또한 그런 그러니까 개인의 활동 또한 그러다라는 건 곧 무슨 의미예요? 개인의 증가. 그렇지 계속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 공통의 사용의 역동성 그러니까 공통된 사용과 역동성과 그리고 과 남용 남용이 남용이 지속된다면 too long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둘 다 시작된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한다. 뭐 한 이후에 저기까지 올라간 후에 이제 절정에 이른 후에 떨어지게 되고 leading to a crash. 뭐예요? 이끈다. 그러니까 leading to는 여기서 이끈다가 아니라 뭐뭐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lead to가 우리가 보통 이끈다 무슨 리더도 아니고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뭐로 이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crash 충돌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의 충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알겠어요? 자, 얘들아 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설정한 기준 공통자원의 줄어든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원에 대한 여기 나왔던 왜 자원이 부족하니까 새로운 자원에 대한 어떤 그런 활동들이 계속 증가하면 역시 또 뭐도 증가한대? 개인의 어떤 그런 활동도 증가를 한대.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용과 남용의 어떤 그런 역동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그러면 both begin to fall after a peak 이런 어떤 역동성에 이런 공통의 역동성과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절정에 이른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서 이걸 더 이상 못하니까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통 자원의 어떤 줄어든 부족으로 인한 또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인한 어떤 그런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계속 플로우를 가져오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지금. 기준을 설정을 한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3번까지는 이 글의 구조가 뭘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복이지 뭐. 쉽게 보자고. 무슨 대조가 따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 뭐하고 뭐가 다르다 이렇게 본 게 아니잖아. 반복이지. 뭐야? 공동자원이 부족하니까 이 비극이 일어났고 공통자원이 부족하니까 자원을 더 만들려고 하고 공통자원이 부족하니까 자원을 더 만들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충돌로 이어지게 된다. 계속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하면서 쉽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첫 번째 1번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이 문장들을 통해서 기준을 세우는 게 흐름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4번 Likewise, common resource such as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infinite, one whose relative value decreases as the number of users increases, but will not be totally consumed, though overused. 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우가 해석해볼까요? 분석 먼저 해줄까? 이것도 좀 길잖아. 네. Likewise,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죠. Common resource such as 여기는 이제 전면구가 되는 거지. Such as knowledge and information.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s가 동사, infinite, infinite one이 사실은 보어죠. 그 다음에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 one이 뭘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야? relative value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relative value가 이 뒤에 나오는 주어입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 문법에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원래 어떤 문장이 나와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근데 whose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형식 문장이 나와버렸잖아. 그치? 사실 근데 이것도 뭐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냐면 여기 relative value 앞에 it라고 하는 소유격 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참고해 두세요. 기초 영문법 그냥 한번 오랜만에 얘기해 본 거예요. decreases 동사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s the number of users increases 했을 때 이 as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 as가 되는 거죠. 그리고 but will not be totally consumed. but 이렇게 그냥 접속 부사를 묶어 넣어보자. 그리고 will not be totally consumed though overused까지가 이 as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ough overused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하나의 또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though it is overused죠. 여기 앞에 it is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hough도 접속사였던 거야.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건 기본입니다. 내년에 이제 고3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 6개월요. 한 6개월도 안 남았지. 존나게 지금 복습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번 여름방학은 내가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3주가 너희들 영어 실력에 있어서. 자, 여하튼 분석은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진우가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식과 정보 같은 보통 자원 공통자원, 보통 아니고 공통자원.
무한한 것이다. 그 뭐야? 이거 관련 있는 것이 아닌데. 렐러티브? 네. 렐러티브가 뭐야 얘들아? 상대적인이죠. 상대적인. 상대적인 가치는 감소한다. 뭐야? 그 뭐야? 유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면서 그러나 남용될지라도 완전히 소비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케이, 직역을 한 거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마찬가지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통 자원들과 마찬가지로 지식과 정보 같은 공통 자원도 공통 자원이 역시 또 뭐래요?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남용되어질지라도 완전히 다 소모되어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상대적인 가치가 줄어드는 그런 무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뭐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건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공통자원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없냐? 딱히 관련이 없어 보이지. 얘가 커먼 리소스가 나오긴 했다, 키워드가 나오긴 했는데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공통자원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충돌했다, 공통자원이 줄어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와 같은 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자원과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좀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얘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 세워놓은 거 공통자원의 줄어듦이라고 이렇게 딱 설정을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4번을 보면서 넌 또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공통자원이란 얘기가 나오긴 한 건 오케이. 근데 이게 줄어든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선생님 여기 디크릿이 나오는데요? 그건 상대적인 가치잖아. 좀 다른 얘기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흐름 문제는. 되게 막 애매하게 해놨지? 그럴싸하게. 근데 너희들이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왜 속아 넘어가는 거야? 니들이 여기서 기준 설정 안 했으니까. 이런 흐름 문제 풀면서 내가 머리가 하얘지잖아? 안 풀리잖아? 그럼 내가 뭐 한 거야? 기준 설정 잘못한 겁니다. 네. 아셨죠? 이 문제는 반복 구조로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자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사람들끼리 충돌할 수 있고, 공통자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야 되고, 공통자원이 줄어든 건 공유지의 비극이다.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식과 정보가 어쩌고저쩌고 한다. 사실 내가 이런 기준 설정 안 했어도 문제 푸는 뉘앙스가 좀 있는 친구면 뭐야? 갑자기 혼자서 튀는 얘기가 나오잖아. 이것만 봐도 4번이 정답이겠구나 하는 감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좀 꼼수고. 자, 이제 5번 넘어갈까요? 자, what makes the threat of commons tragic is the crash dynamic. The destruction or degeneration of the common resource's ability to regenerate itself. 를 거두고 해석해야 되나? 이것도 분석 필요하니 혹시? 필요하면 얘기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넘어갈게. 잘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공유지의 비극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해석 좋고요. 충돌 역동성, 충돌 역동성이다. 공통 자원의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의 파괴나 퇴화, 인 충돌 역동성이다. 그렇지. 해석 너무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 속에서 공통자원의 줄어듦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란 키워드.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키워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죠. 그 문장의 논리 자체가 전체적인 이 줄어듦이라고 하는 논리에 맞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과연? 특정 단어에 꽂혀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공유지의 비극을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충돌 역동성이다. 근데 그 충돌 역동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건우가 해석을 이미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뭐 더 할 얘기는 없긴 한데 그 스스로를 이렇게 회복해내고자 하는 그런 능력, 그죠? 그 능력 자체의 파괴가, 그 능력 자체의 퇴화가,
그쵸? 회복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공유주의 비극을 비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통 자원의 줄어듦이라고 하는 것과 역시 관련 있는 얘기죠. 알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문제 설계 굉장히 잘했지? 이 정도 문제면 되게 클리어하게 잘 만든 거야. 그래서 이 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반복 구조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알겠죠? 네. 집에서도 복습할 때 선생님 수업 시간이 이거 지금 설명할 때 한 3, 40분 정도 걸렸거든? 근데 너희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리고 3시간이 걸려도 좋아.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한 문제를 놓고서 너희가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 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데서부터 내가 갖고 있는 칼을 연마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내가 뭉툭한 칼을 가지고 나무를 여러 개 베는 것보다 하나의 칼을 한 문제를 통해서 연마를 해보는 것 자체가 더 효율성 있는 공부야. 알겠어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좋아. 근데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문제 많이 푸는 건 이제 고3 돼서. 그래서 너희들 지금 우리 학원의 최종 목표가 뭐야? 내년 고3 최종은 아니지만 1차적인 목표가 뭐야? 내년 고3 3월에서 너희들이 다 3등급 이내로 올라가는 게 우리 학원이 갖고 있는 목표죠. 물론 이미 3등급 이내의 친구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2등급, 1등급이 나와야 되겠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론을 익히고 단어를 존나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1, 2등급까지 가. 결국에는 사람이 똑같은 걸 패턴화시켜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유형론에 익숙해져야 되겠지. 각 유형마다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빈칸 추론은 빈칸에다가 선택지를 막 대입하는 게 아니다. 그죠? 흐름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푼다? 1번 앞에서 내가 기준을 빡세게 세워놓는다. 그리고 그 기준 세워놓은 걸 대조 반복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추적해 나가야 되겠지.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얘기에 대해서 바르고 있는 반복 구조가 되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knowledge and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눈에 확 띄는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명확하게 4번으로 갔던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35번이 틀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좀 되게 아쉬웠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문제 푸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야조차 없구나. 내가 지금 공부를 되게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뭐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어휘부터. 알겠어요? 굉장히 밀도 있게 수업하지 이제는. 그래서 구문 분석만 바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이제 정말 이 모의고사에 대한 접근성을 더 효율적이게 높이게 하려는 게 지금의 시도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고. 자, 질문 없어요? 사실 너희들한테 설명을 좀 시키고 싶기는 해.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사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너희들 각자한테 한 지문에 대한 설명 풀이를 좀 맡겨.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너희들이 그 지문에 대해서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런 논리로서 이런 선택지가 나오더라라는 그런 말을 해보게 하는 트레이닝을 좀 시키고 싶단 말이지. 근데 오늘까지는 일단은 내가 풀이를 다 하고는 있긴 한데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좀 그런 방식을 좀 더 취하게 되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35번 됐고 다음 이제 36번까지 오늘 나간 다음에 다음 시간,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겠죠? 오늘 목요일이잖아? 맞지? 그래서 토요일, 오늘 목요일 맞지? 토요일 날에는 너희들한테 이제 풀이를 한번 좀 시켜볼 의향이 있다라는 거. 물론 나만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여기 나왔어요? 나와서까지 하면 제일 좋겠지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고 대조 반복 구조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서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까지 좀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실제로 옛날에 선생님이 그 로스쿨 이런 거 준비할 때 스터디를 하거든.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했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막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그 설명하는 사람이 제일 실력 많이 들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매주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 토요일은 좀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36번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